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인 우리 협회 사업 매뉴얼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일단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으실 직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팀, 총무팀, 대외협력팀 순서로 서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협회로 오는 전화 중에 대부분이 이제 기리문학 사업 관련된 전화들인데요. 선생님께서 전화벨이 한두 번 울리기도 전에도 바로 받아서 성심성의껏 담당 선생님들과 소통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순서대로 사업팀, 총무팀, 대외협력팀인데요. 소개를 드리면 먼저 사업팀에는 순서대로 손지혜 팀장님, 그리고 전진아 선생님, 지수연 선생님, 이시연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기리의 문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총무팀에는 최인경 팀장님을 비롯해서 양현지 선생님, 김민영 선생님, 황수정 선생님께서 기리의 문학 지출 관련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외협력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천은정 선생님, 최예림 선생님께서 도서관 지하학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직원분들이 올 한 해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할 직원분들이시고요. 저희 이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유선, 이메일, 밴드를 통해서 담당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사업 운영 매뉴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과 Q&A를 함께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팀 손지혜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서관협회 손지혜라고 합니다. 올해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총 3개로 나눠서 저희 사업팀하고 총무팀하고 나눠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인경 팀장님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사업 신청하시고 이제 선정되시고 이후에 많이 질문해 주셨던 FNQ 부분을 한 번 더 발표해 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질의응답 받고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의응답까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 사업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연도에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올해 연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10년이 되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 숫자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300개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고요. 유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심화과정,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화기획으로 새 꼭지가 새로 생기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선정되신 도서관이 300개로 자유기획 기본형이 126개, 보급형이 45개, 특화기획 주제특화가 50개, 대상특화가 42개, 유형특화가 37개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목적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이제 자유기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하고 탐방하고 후속 모임까지 운영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추진하시면 되고 사업비가 900만 원이고요. 보급형의 같은 경우에는 총 5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업비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화기획 주제 특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화이긴 하지만 저희 자유기획 기본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특화해서 총 10회를 진행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시로 기후변화, 디지털 가속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심도 있게 10회를 쭉 이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총 10회 운영하시게 됩니다. 운영비도 자유기획 기본형과 동일하게 90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화기획 대상 특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자유학년제나 심화 과정에서 진행했던 그런 대상에 대한 정확한 좀 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학교방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했던 자유학년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지금 기획 특화에서 대상 특화와 유형 특화는 탐방은 필수는 아니셔 가지고 강연과 후속 모임을 통해서 15회 이상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업비가 1,400만 원입니다. 유형 특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나 아카이빙 이런 주제로 결과물을까지 제작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후속 모임, 강연과 후속 모임 포함하셔서 25회 이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총 사업비가 1,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포스터하고 깃발을 저희가 제작을 지금 해 놨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작 마무리하고 도서관에 배송까지 해 드릴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 가지고 운영도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사업 로고와 문체부 그리고 도서관 협회 로고를 홈페이지에서 다운하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뭐 파일이 깨지거나 AI 파일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에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노출이 되시고 아까 동국대학 같은 경우도 지역에 방송에 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그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홈페이지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안내는 드렸는데 저희가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조금 선생님들이 계속 가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600명 이상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 도서관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 지역에는 이런 게 조금 좋구나라는 걸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채팅창도 있어서 저희한테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같이 이제 진행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밴드에서 매 월마다 담당 선생님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많이 운영해 주시고 많이 글도 올려주시고 영상도 올려주시고 하시는 기관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뭐 치킨도 드리고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제 참여하셔서 같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저희가 이렇게 모인 상황에서도 조금 많이 해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뭐 실외에 당연히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수칙은 마스크 착용하고 환기하는 게 기본 안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도서관 자체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안전 사항은 저희가 이제 강연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현재 선생님들한테 아이디랑 이런 것들은 배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업무 흐름도처럼 첫 번째로 지금 5월 10 일까지 해 주셔야 되는 사항들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승인해 드리고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최종으로 확인해 주신 그 내용들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ISP, USB랑 이제 체크카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받으셔서 카드 결제, 행사 운영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터하고 깃발도 도서관에 배부해 드릴 테니까 홍보 게시하시거나 아까도 저희가 이제 우수 도서관이거나 이제 현장 모니터링 갈 때 도서관에 현수막 잘 걸려 있나? 포스터 어디에 있나?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서 확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조금 비치해 주시는 거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모니터링도 저희가 저희 협회에서도 가고 이제 위원들도 가시고 문체부에서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안 하고 막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조금 더 운영하시면서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하시고 이제 운영하시고 나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시게 되는데 집행 같은 경우는 사례비 운영에 대한 부분 운영하시고 사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매뉴얼 관리 시스템 매뉴얼 설명할 때 최희영 팀장님이 또 한번 상세하게 이미지까지 캡처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운영하시고 프로그램 운영하신 거 실적, 뭐 참가자 숫자, 뭐 홍보한 내용, 그리고 이제 참여 그 진행 사진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그 이후에 사례비 올릴 수 있는 창이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기획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월에 2번 나가게 됐고요. 특화기획 같은 경우 월 1회로 나가는 걸로 지금 기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저희가 매뉴얼 드릴 때 유형별로 매뉴얼 드리면서 거기에 언제 어떻게 나간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결제를 하시고 나서 그 홈페이지 자체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서 한 2-3일 지나면 카드 쓴 내역이 바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내용 입력하시고, 이제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견적서 업로딩 해 주시고,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씩 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팍 몰아서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내역이 없고 막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번 연도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용역 사업이었다가 국고 보조금으로 아예 사업이 완전 변경이 되면서 저희는 선생님들은 안 쓰시지만 저희는 이 나라 도움을 선생님들이 주신 걸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역으로 올라가야 되고 회계 나중에 감사를 도서관별로 주신 내역을 다 하게 돼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종료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년도 안내 드릴 때 11월 10날 목요일까지 모든 내용을 완료하시고 정산이라든지 결과 보고까지 다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서 저희가 배부해 드렸던 카드랑 이런 것들은 다시 저희한테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획서 순차적으로 좀 보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승인을 체크하면서 승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아까처럼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직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일일이 다 보고 또 선생님들이 요게 틀렸으면 보완 요청을 다 드려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에 대한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사업계획서 올려주시면 재빠르게 딱 봐서 이제 먼저 완료되신 데들은 먼저 카드 배부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2회차에 걸쳐서 행사 운영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월 말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해 주시고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업로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 보조 인력으로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월에 2번 나가는 기획 프로그램도 있고 특화 기획 같은 경우는 매 월에 1번 나가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지출될 수 있게끔 서류 준비해 주시거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 프로그램 5월 10일까지 입력을 하시면서 세부 프로그램이 조금 수정이 뭐 일자가 변경되다거나 강사가 혹시라도 뭐 섭외를 해 놨는데 혹시 그 부득불 그분의 무슨 사정으로 뭐 갑자기 변경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세부 프로그램에서 수정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수정하시고 저희 쪽에 그 보완 요청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꼭 그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 계획서 완료시킨 이후에도 행사 운영도 동일하게 이제 예산, 선생님들 제일 요새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예산 항목 간의 조정 가능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승인이 되어도 예산 항목에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서 그 행사 운영비 등록번호 가시면은 금액 수정하는 아예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만들어진 항목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많은 막 50만 원 이상, 막 100만 원 이상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저희 쪽에 한번 확인만 해주시고 수정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야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보완 요청 드리고 새로 그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운영 아까도 처음에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최소 400만 원, 고급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고 최대 이제 유형 특화 같은 경우는 1,700만 원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예산 맞춰 가지고 운영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1인에 대한 최대 금액 1회에 대한 금액 1회에 대한 최대 금액과 강사 1인에 대한 총합에 대한 금액이 서로 약간씩 달라서 요것도 진행하시면서 넘지 않게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세팅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것도 선생님들 보시면서 이게 최대 금액이니까 뭐 이 보조 인력을 저희가 뭐 3만 원 드리고 5만 원 드리고 이렇게 조정하시는 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특화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
특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대상 특화나 유형 특화 같은 거는 1 인당 강사 사례비가 4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 점 확인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제 강사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후불로 진행하시면 저희한테 내용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강사나 보조 인력에게 계좌 이체를 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불로 지급되는 점에 대한 부분 사전에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당연히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이거 이제 섭외하시거나 사인하실 때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거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제한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강연 2시간, 탐방 4시간 요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좀 지키셔 가지고 운영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타 소득세로 원천세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8%를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제 12만 5천 원 초과할 때 이제 부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강사님이나 보조 인력한테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계속 문의가 사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내용의 안내를 드리고는 있었는데 문의가 있으신 게 이제 같은 도서관 내에 있는 직원이나 뭐 그 다른 전체 도서관 모기관에 있는 그 직원들을 와서 보조 인력 써도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보조 인력 하시는 건 선생님한테 이제 서포팅 해 주는 선생님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자이시거나 뭐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활용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체크카드로만 저희가 이제 드리니까 그걸로만 결제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어느 도서관 선생님이 그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카드 말고 뭐 세금 계산서나 이체는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통장에 돈을 입금해 드린 절차가 이미 지출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 외의 수단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고요. 그 체크카드로만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결제에 대한 부분은 ISP, USB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이게 공인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드리니까 그걸로 결제를 해 주시면 되고 이게 저희가 체크카드고 이게 그 BC카드사에 있는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 1회 사용하는 게 30만 원까지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100만 원짜리 뭘 사시는데 정말 100만 원까지 있는 금액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결제를 할 때 그래서 분할해서 조금 하시는 게 예 그 하루에 한도액은 따로 있진 않거든요. 1회에 대한 거. 그러니까 3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쪼개시는 거는 가능하니까 고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좀 지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SP나 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안내문이 별도로 저희가 관리 시스템에다 올려 놨어요. 그래서 고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카드 사용이다 보면 체크카드로 바로 빠져나가니까요. 저희가 이 카드가 기업은행에 되어 있는 카드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은행에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쓰신 금액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잔액은 안 나오긴 하지만 현재 제가 뭐 잘못 긁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어플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참고하셔서 깔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체크카드하고 USB는 반납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 운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에도 자세하게 안내 드렸는데 다가비, 주제도서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가비에 대한 거 유형별로 그 최대 상한액이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주제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참고용 도서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복본 구입하시지 마시고 최대 30만 원까지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주제도서 교수님 그 강사분들이 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곁들여서 읽으면 더 좋을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받아 가지고 좀 하셔서 뭐 큐레이션 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이 강의를 들을 때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와 재료 구입비가 저희가 올해 이제 조금 금액을 상한을 해 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료는 1 인에 이제 1회 1 인에 2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재료비는 1 인에 15,000 원까지 이제 가능하시니까 고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탐방 가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이동하거나 운영을 하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자체적으로 있으신 기관들은 확인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없으신 기관들은 저희가 이제 관리 시스템에 그 내용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 업체하고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행사 운영에서 달라지는 게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기술 지원비라는 거를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비용 자체가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 줌 결제나 이런 것들은 기타 운영비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줌 결제 말씀이 나와서 그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줌이 이제 해외에서 결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해외 결제를 했을 경우에 저희 이제 관리 시스템 보일 때는 뭐 16.5 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제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 금액을 그 홈페이지에서 수정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 진행하시면서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딱 지켜 주시고 이제 그 조금 유도리가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도서관에서 워낙에 다 공공기관이시고 이제 하시니까 잘 활용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고 이제 매해마다 설문조사하거나 만족도 조사했을 시에 "밥을 안 준다." 이게 항상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1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식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거나 개인이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조금 해 주시고 이제 저희 다가비 구입하시는 거에서도 이런 그 식사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 클린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거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나 참가자들한테 이제 선물용이나 시혜성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티셔츠 해도 되냐."고. 예. 그런 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약간 선물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자산 취득형 물품에 대한 거 쪼끔 구입 불가하니까 내부에서 좀 조정하셔 가지고 진행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도 이제 자산 취득형에 대한 물품에 대한 걸 어느 선까지 보고 뭐 물품은 어느 걸 볼 거고 예산은 얼마만큼 볼 것이냐 이게 항상 고민이어서 저 항상 도서관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산 취득형 자관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금액이 따로 있으시냐?" 근데 더 까다롭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하실 때는요. 엄청 뭘 사시지 못하고 뭐 마우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아예 안 되고 뭐 USB 사는 것도 아예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들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작년과 다르게 국고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쪼끔 더 신경 쓰고 있고 문체부도 월에 한 번씩 그 인하라 도움을 계속 보시고 그 "서류가 없는 거는 왜 없냐." 뭐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 다 피드백을 주시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그 자산 취득형 물품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이 긴가민가한 거는 그냥 저희 쪽에 전화하시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을 쭉 하시고 10월 말이거나 11월 초까지 운영하신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사례비 정산하시는 건 하셔야 되고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끝나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 매뉴얼 따라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1월 10 날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결과 보고서도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딩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을 보시면 요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사업이 최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결정이 2월 말에 결정이 됐고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걸 가지고 3 월에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이제 12 월까지 결과 마무리하고 마무리 워크숍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요렇게 봐 주시고요. 중간에 저희가 뭐 온라인 홍보라든지 뭐 사진 요청드리거나 뭐 설문조사 요청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 도서관 홍보하시는 역할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최인경 팀장님이 뭐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에 발표 다 끝나신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 최인경 팀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내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관리 시스템 매뉴얼은 사실 진행 흐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그 화면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이미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익스플로러는 사실 사용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엣지나 구글의 크롬 이용을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다 개별로 다르시기 때문에 이미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그
이메일이 뭐 못 받으셨다던가 뭐 분실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뭐 담당자분이 바뀌셨다던가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야 된다고 하면 패스워드 변경은 로그인하신 다음에 직접 또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우시다면은 사무부로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번부터 8번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흐름에 맞춰서 해당되는 사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업무 협약서 및 부안각서 화면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여기 출력하기를 클릭하신 후 도서관 상위 기관에 이제 직인을 날인하신 다음에 다시 스캔하셔서 이 부분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안각서입니다. 보안각서도 똑같이 보안각서를 출력하신 후 담당자가 보안각서에 이제 서명을 담당자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을 해주신 다음에 파일 선택하셔서 진행사항 업로드 해주시고 진행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서관 정보 확인입니다. 기본적인 도서관 정보, 주소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 담당자분 정보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뭐 인사이동을 통해서 담당자분이 변경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꼭 담당자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안내 사항들이 담당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문자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서 수정입니다. 사업 계획서 수정도 이제 사업 수정 계획서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해서 프로그램 개요, 세부 내용, 세부 프로그램 등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례비와 행사 운영비 예산 또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하셔서 출력하신 후 사업 계획서에 이제 직인 날인하시고 스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수정을 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메뉴 중에 세부 프로그램 내용 수정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수정하는 내용들은 해당에 있어서 이 내용들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여기 7번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강사하고 이 보조 인력을 미리 등록하게 저희가 좀 드렸는데 그 메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통합해서 세부 프로그램 등록하시면서 아예 여기에 강사 추가랑 보조 인력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업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이동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변경 사항을 저기 하진 않으실 텐데요. 여기서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번부터 이제 11번까지 완료해 주시고 12번 등록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 내용을 이제 세부 프로그램의 수정 요청은 해당되는 항목을 수정을 하시고 반드시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에 수정 정보를 입력하셔서 이 마지막에 수정 요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수정 또한 앞선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금액 마지막에 등록을 눌러주셔야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행사 운영비 관련돼서 이 내용 이게 이제 일반 수용비인지 공공요금인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 올해부터는 이제 이 나라 도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비, 주제도서, 교재 인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이제 이제 묶어서 뒤쪽에 이제 같이 입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거 말고 다른 예산을 좀 쓰시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사무국하고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사업 수용비가 이제 3건이고 재료비가 2건인 경우에는 같은 일반 수용비끼리 묶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내드리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 등록입니다. 실적 등록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음에 실적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등록이 완료돼야지만 사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원이나 사진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등록을 해당 버튼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등록이 완료된 세부 프로그램만 이제 사례비 등록 시에 이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비 부분은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 이제 지금 자유기획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프로그램이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월에 2번 정도 저희가 정기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기획은 이제 한 달 정도에 묶어서 저희가 정기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만일 자유 계획이지만 2번 지출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지출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미뤄지게 되면은 강의가 앞서서 이미 길게 진행이 됐는데 사례비를 늦게 드리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실적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그 사례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사분이 이미 이제 몇 시간을 강의를 하시겠다고 이제 등록을 하셨다면 이제 사례비 그 정보를 이제 입력하시고 여기 프로그램 관리에서 세부 프로그램 등록에서 이제 그 사례비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여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묶음으로 해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고요. 여기 출력하셨을 때 지금 여기에 이제 강사님의 서명을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 오시거나 한참 뒤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미리미리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강사님들의 이제 그 정보 활용 동의서를 꼭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사 서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잊지 않고 좀 같이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여드리면 영수증 출력을 했을 때 강의를 많이 이제 여러 번 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5번을 하셨을 때 5번의 내용이 다 뜨지 않게 앞부분에 체크박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박스를 하시면 한 장으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지급 요청 기준으로 영수증 출력하시고 그 영수증에 따라서 정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례비 요청 절차는 사례비를 등록하시고 정산 보고서를 출력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출력하신 내용에 맞춰서 정산 보고서에 이제 서명이라던가 부가적인 진행을 해주시고 업로드 및 사례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행 사항 버튼을 항상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산 보고서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된 사항은 등록 대기.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고 나면 승인 요청이 나오고 저희는 그 파일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그 올려주신 자료에 문제가 없고 저희도 이제 질의사항이 없다면 이제 저희가 승인 완료를 누르고 지급 처리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주에 2번이나 아니면 월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지급 완료를 진행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질의사항이라던가 그 다시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 요청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요 보완 요청 사항에 따라서 코멘트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내용은 그 기존에 올라가 있는 파일은 삭제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등록하실 때 메뉴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번호라든가 왜냐면은 그 기타 소득세 같은 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 입력에 계좌번호, 주민번호가 오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비 등록이 끝나시고 나면 정산보고서를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산보고서를 출력을 하셔서 이 체크된 항목대로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된 내용이 직접 하신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PDF로 저장을 하셔서 다시 이제 게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 업로드 및 사례비 요청을 저장된 정산보고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 후 사례비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저희 쪽에 그 사례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완 요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희가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행사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미 드린 체크카드로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행사 운영비 등록 리스트에 가시면은 이 사용 내용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다 어떤 항목인지 어디서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올리셨는지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업로드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같이 올려주셔야 하는 게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의 경우 거래 항목 수량 단가가 나와 있는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드 같은 로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카드가 이미 이제 지출이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항목을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걸 체크하셔서 그거에 맞게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을 결제하셨다고 해도 이 결제건이 다 따로 있다면 다 개별의 결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까 분할 결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만 원짜리를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견적서가 이제 한 가지만 나왔다라고 하시면 20만 원, 30만 원에 대한 결제의 증빙 자료로 50만 원짜리 견적서를 동일한 것을 두 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각각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시면은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요 7번의 결과 보고서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 그 진행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출력된 것을 직인을 찍으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수정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최종으로 사업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되고 저희 인쇄물로 제작하는 사업 결과 보고서에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사항이 있다면은 꼭 수정을 해주셔야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 검토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인쇄가 되는 부분에 직인 꼭 날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 제작 내용표에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이제 여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음에 사업 시작부터 사업 결과 보고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거와 이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돼서 이제 Q&A 사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같이 이제 그 Q&A까지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지금 저희가 조금 모아서 미리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는 언제 도서관에 발송되는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현장에 와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체크카드하고 ISP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사업 계획서를 다 완료를 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체크카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다 지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완료가 되면은 그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 비용을 이제 넣어드리고 그러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완료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0일까지 완료가 되시면 우선적으로는 17일에는 다 등기나 택배를 통해서 발송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려주셔야지만 저희도 빨리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말씀하신 대로 체크카드 후령부터 가능하지만 사업 계획서가 완료되지 않으셨다면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심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탐방 진행에 따른 체크 비용은 체크카드로만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네, 모두 100% 다 체크카드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별도의 지불은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요. 네, 체크카드 말고도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비 지출 서류에 대해서도 같이 문의 주셨는데요. 사례비 지출은 관리 시스템 예산 관리 사례비 요청에서 실적 승인된 건에 대해서 하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사례비 정산 보고서를 같이 준비해 주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아까 진행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상이 없으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번 5월 10일 이후로 예산 수정이 가능한지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총 예산 수정은 좀 불가를 합니다. 근데 혹시 그거 말고도 이제 개별적인 사유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건 개별 사무국에 별도로 문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도 내에서 사업 예산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의해보셨고 보조인력 사례비도 이제 그 조정이 가능한지도 문의하셨는데요. 사례비는 사례비 내에서,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는 행사 운영비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속된 단체로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강사님이 단체 소속인 경우 단체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랬을 때는 그 단체가 협회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 주관기관에 개별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상한액을 문의 주셨는데요. 이미 다 이제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유기획 사례비는 월 2회 지출인데 월별로 요청하신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월별로 지출하셔도 가능한데 월보다 더 넘어가시게 되면 강사님께 너무 늦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월을 넘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크, 카메라, 웹캠 등은 올해는 지금 자선 취득성 물품으로 보고 저희가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은 이번에는 제외됐기 때문에 요 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를 계획보다 남기는 거에 대해서 물어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전부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100원 단위, 뭐 5,000원 단위 이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남기는 부분은 가능하고요. 근데 너무 예산보다 뭐 50% 이상 지출이 뭐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도 조금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목으로 또 말씀이나 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프로그램 진행 관련된 질문도 제가 그냥 쭉 이어서 드리면은 그 업무 협약서 보완각서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되는데 관장님 도장을 문의하셨는데 협약서는 관인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도장은 안 되시고 도서관의 직인이나 아니면 더 상위 기관의 직인을 꼭 찍어주시고 보완각서는 담당자분께서 서명이나 직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메인에서 그 관리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닌 달라질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관리 세부 프로그램에서 강사와 보조 인력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 후 강사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후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신 미리 등록이 필요하고 저희 아까 관리 시스템 안에서 세부 프로그램 등록해서 수정 요청을 해주시고 수정 가능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빨리 내면 빨리 승인이 되는지 문의 주셨고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5월 10일 날 가장 많이 제출을 해주실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좀 작성을 해놓으시고 좀 빨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사업은 모든 사업이 완전히 그 탐방이나 후속 모임까지 끝나는 거는 11월 10날까지 이전엔 다 끝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이제 결과 보고서 제출까지도 완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 계획 부탁드리고요. 부안 각서에 있는 담당자분 이름을 바꾸시는 것도 이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 변경이 있으시면 저희 관리 시스템에서 충분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안 각서도 다시 한번 업로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 매뉴얼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손지혜 팀장님과 최인경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4시 반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도 저희가 직접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FNQ 자료 정리된 게 있어서 먼저 보시고 현장 질의, 유튜브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 몇 가지 이제 현장에서 조금 질문하실 거 정리하시는 단계에서 좀 발표를 조금 더 드리면요. 지금 구립 상림도서관에서 탐방 시간 4시간에 대한 질문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조금씩 답변 드릴게요. 지금 탐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형에서 탐방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탐방은 4시간 기본 세팅이세요. 4시간 이상은 하실 수 있으신데 되도록이면 그 4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그거는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 원천세에 대한 부분 8.8% 기본 저희가 기타 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이 3.3% 가능한지 문의하신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강사의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3.3%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확인하고 뭔가 이제 그 시스템상에 변경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8.8%가 기본 세팅이셔도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거나 할 때 그 강사분이 다 돌려받으시고 환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시고, 애초에 3.3%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오늘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볼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관리 시스템에 업로딩 할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상림도서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탐방하고 체험 4시간 이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인경쌤하고도 얘기했었을 때 나왔던 자사 취득 부분이나 이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사 취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물품이, 저희는 소모성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시고 활용하시는 걸로 선생님들이 봐주셔야지, 이제 뭔가 물건을 해서 계속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자산 취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아까 댓글에도 A4 용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구입하시고, 이제 뭔가 자산으로 도서관에서 다 자산으로 등록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자산 취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탐방 장소 협소한 경우에 인원 나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탐방에 대한 경우에 지금 저희가 1회 진행하면서 4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추시는데, 협소할 경우엔 2팀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저희하고 조금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10일 날 종료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인경 선생님이 한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이너돔을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다시 정리를 해서 이너돔에 해당되는 내용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사업 종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이 10월에 다 종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선생님들께서 결과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워크숍은 아까 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영상 및 Q&A를 정리해서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도서관 기리의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현장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온라인 참석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